안녕하세요, 티동입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일상 속에서 살찌는 습관, 요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땅콩부터 먹는 재미가 들렸어요. 밥 먹기 전에 한 숟갈 먹어주면은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도 막아주고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만 골라서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전에 토마토 먹는 것도 정말 좋은 습관 중 하나죠. 똑같이 먹어도 뱃살 안 찌는 방법, 요 옛날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혈당편을 다룬 얘기입니다. 요즘 저희 채널 30, 40대 분들도 많이 보시는 거 아세요? 식단 영상이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나봐요. 다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그럼 살찌게 하는 습관은 뭐가 있냐?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살찌는 게 많이 먹어서 식욕 주체가 안 돼서 꼭 이런 단순한 이유만은 아닙니다. 대사가 좋지 못해서 면역이 좋지 못해서 살이 찌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복합적인 거를 바탕으로 오늘 얘기를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 3가지. 첫 번째로 적은 수면입니다. 피부 좋은 사람들 그리고 살이 잘 빠지는 사람들이 잠을 잘 자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보통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되는데 이게 숙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그 호르몬이 덜 분비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왠지 모르게 식욕을 좀 잘 못 조절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수면 양도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면 우리 뇌에서 비상사태라고 인지하거든요. 이러면 인슐린 분비가 엄청 활성화 많이 된대요. 인슐린 분비가 많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지방 합성도 더 쉬워지기 때문에 살이 잘 찌는 체질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인슐린 얘기 이따 뒤에서 좀 더 하고, 어쨌든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하려면은 지난 영상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나쁜 식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던 거요, 의외로 높은 당 섭취. 설마 아직도 디저트 같은 달달한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먹으면 대신 밥을 굶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진 않겠죠? 설탕에 들어있는 그 과당이 지방 합성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달달한 게 입안에 들어오잖아요. 혈당이 팍 튀어. 이 혈당 수치를 낮추려고 인슐린이 팍팍팍 이렇게 깎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팍 올랐으니까 또 팍 내려간다? 이 팍 내려갈 때가 문제인 겁니다. 탄수화물 섭취했던 게 글리코겐으로 저장돼가지고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고 이제 운동할 때도 쓰이고 그래야 되는데, 글리코겐으로 변하기 전에 바로 그냥 지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게 되면은 피지 분비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등드름, 가드름, 몸드름 이런 거 생기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그 예방법과 해결법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 칼로리는 높은데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가 1도 없는 제품들, 주로 설탕이나 술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영양소가 적게 되면 몸에 안 좋은 건 물론이고 포만감을 덜 느껴요. 그러니까 왜 같은 500칼로리를 먹더라도 왜 잡곡밥에 각종 반찬에 이렇게 먹으면 배가 엄청 부른데 디저트 스콘 같은 거 하나 먹는다고 그 배가 차요? 안 차지. 제가 실제로 달달한 걸 일절 끊었던 시기가 그 궤양성 대장염, 그 장에 이제 염증이 완전 도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시기 딱 2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 피부가 정말 역대급으로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히 그렇게까지 설탕 섭취가 아예 일절 끊기는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는 섭취를 제한하면서 아 이거 먹을 때 이거 설탕 많았다, 맞다,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럼 조심하려면 일상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먼저 돈가스 제육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또 지난번 영상 요 편에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남자들의 소울푸드지만 먹는 빈도를 줄이자. 두 번째로 양념이나 소스 같은 거 이제 좀 조심하시고, 특히 시중에 있는 불고기, 규동, 카츠동 이런 거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소스가 꽤나 많이 들어있어요. 달달한지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식당에서 먹는 고추장 양념, 간장 양념 소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당이 정말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비비드 키친 같은 그런 저당 소스들 있잖아요. 저는 냉장고에 쌓여있어요. 저기 보면은 그런 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일종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리고 탄산음료는 다들 아시잖아요. 요즘 다 제로로 많이들 먹고 있으니까. 근데 이온 음료 조심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이온 음료 많이 마시는 분들 계시는데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땀을 정말 많이 흘리고 글리코겐을 한 번에 많이 고갈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드셔도 괜찮은데, 일상 속에서 그냥 앉아있는 사무직 분들이 이제 음료수를 그렇게 드신다? 조심하셔야 돼요. 비슷하게 이제 착즙 주스, ABC 주스 이런 거 있죠. 뭐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걸 이제 벌컥벌컥 많이 마신다면은 혈당을 그렇게 빨리 올릴 수가 없어요. 그게 비슷하게 이제 요거트 같은 거 있죠. 정말 플레인 요거트, 무가당 요거트면 괜찮지만 이제 딸기맛 요거트 이런 거 이제 그 당류 뒤에 보면 끝장납니다. 진짜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모르고 먹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뒤에를 이렇게 돌려서 당류가 몇 그램인지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먹으려던 거를 이렇게 손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 빵과 시리얼도 설탕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빵은 가급적이면 식사빵 같은 거 드세요. 뭐 바게트, 잡곡빵, 통밀빵, 물론 통밀도 이제 통밀가루보다는 원고 그대로 먹는 게 좋은데 그건 제가 준비 중이라거든. 굳이 밀가루를 먹더라도 이왕이면 클린한 거, 설탕 안 들어가고 올리브유 뭐 이런 건강한 기름으로 만든 빵들,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프로틴 시리얼을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렸던 이유가 설탕이 안 들어있잖아요. 물론 대체 감미료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반 시리얼을 국밥 메타로 드시는 분들 엄청 많다고. 시리얼에 우유 넣고 이제 먹다가 우유 부족하면 우유 더 넣고 시리얼 그런
부족해지면 또 시리얼 더 넣고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쁜 식습관 두 번째는 잦은 탄수화물 식사입니다. 이거 놓치는 분들 많은데 탄수화물을 그냥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당뇨 환자이셔가지고 본인이 키토로 진행을 해야 되거나 정말 빡세게 저탄고지를 하는 분들이 아니면은 가장 활동량이 많은 2030 남성분들이 클린 탄수화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시고 몸을 키우겠다는 건 욕심인 거라니까요. 근데 저희 채널에서 남자들 운동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몸 키우면서 제대로 건강하게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 무조건 같이 섭취를 해주시긴 해야 되는 거.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스, 가루 형태 이런 거를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흡수가 빨리 되면 무조건 혈당은 빨리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식 같은 거 있죠. 파우치 형태로 제작돼가지고 체중 조절용 식품이라고 요즘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도 뒤에 당류 잘 보시고 너무 자주 의존해서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흡수가 빨라지면은 신장에도 결국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뭐 정말 본인이 급해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체중 빼겠다고 밥 굶으면서 그런 것만 의존해서 드시면은 이제 우리 몸은 책임 못 지는 겁니다. 예. 요즘 그런 제품 많이 나오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당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유동식, 가루 형태, 정제 탄수화물 이런 거 조심하셔라. 그렇게 혈당이 빡 올라가면서 섭취된 탄수화물들은 운동 수행 능력에도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잡곡빵, 잡곡밥, 현미밥, 통곡물 뭐 이런 거를 같이 잘 섭취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야 되는 게 단순히 이제 똥을 잘 싸게 해주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혈당을 팍 치솟게 하는 거를 좀 늦춰주는 효과도 있고, 보통 식이섬유 많은 제품들은 다량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 개선에도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사에 좋은 거고, 대사에 좋으면은 살이 덜 찌게 되는 거죠. 소화를 잘 시키고 온전히 에너지원으로 쓰고 배출을 잘하게 되니까. 다음으로 나쁜 식습관, 빨리 먹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 보면서 식사하는 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간대는 보통 20분 후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다 보면 서서히 배가 차잖아요. 근데 빨리 먹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많이 먹게 된다. 왜냐면 그 포만감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거나 뭐 보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대충 씹고 넘기게 되는 경우도 많고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대충 씹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불량이겠죠? 소화불량이 뭐죠? 또 대사에 안 좋죠. 제가 아까 말했죠. 대사와 면역,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왜 옛날에 다이어트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막 온전히 밥 먹는 거에 집중하세요, 뭐 보면서만 하지 마, 이런 얘기가 다 그런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핸드폰 보면서 안 먹으면 뭐해, 심심해가지고. 그잖아요. 저도 앞에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혼밥하면서는 꼭 뭘 보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그걸 보시더라도 아무튼 내가 뭘 먹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온전히 씹어서 삼키고 있는지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천천히 먹으면 돼. 천천히. 그리고 내가 먹을 양만큼만 밥그릇에 담고 반찬도 조금씩 소분해가지고 먹고, 요런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많은 양이 있으면 생각보다 내가 많이 먹게 돼요. 다 비워야 된다는 그 강박이 뇌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정해두고 드셔라. 그리고 나쁜 식습관의 마지막은 잦은 섭취입니다. 특히 벌크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자주 드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4시간 간격은 시간을 텀을 두셔야 돼요. 무조건 그날 먹어야 되는 할당량이 있으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조금씩 뭘 넣고 그러는데, 이 장이 중간중간에 쉬어주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게 되면 결국은 그게 또 소화 불량으로 이어지고 온전히 흡수 못하고 또 대사에 문제가 가는 거예요.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제일 많이 제가 했던 실수가 자기 직전에 몰아서 먹는 거, 최악이에요. 소화도 제대로 못 시키고 눕고, 심지어 역류성 식도염도 걸릴 수 있고 흡수도 제대로 안 되고 소화 불량이니까. 그러면 티동님 너무 자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 많으신데, 개인적으로 운동 수행 능력에는 그렇게 좋았나?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간헐적 단식하면 그 수분 보유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에도 저는 영향이 가더라고. 요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까지는 솔직히 추천 못 드리겠는데 3-4시간 간격의 어떤 텀은 줬으면 좋겠다. 밥 먹고 나서. 그래서 자기 전 3시간 전에는 밥 먹는 걸 끝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 잠을 푹 자게 하는데도 어쨌든 불리하기 때문에 요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일상 속에 살찌는 습관, 마지막은 바로 적은 활동량입니다. 제가 어떤 연구 결과를 봤던 게 있는데, 거기에서 현대인들 평균 걸음이 우리나라 사람들 4,000보 안팎이래요, 평일에. 그러니까 이거 진짜 엄청 낮은 수치거든요. 근데 놀랐던 점은 저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건강 앱 보고 있는데 평일에 평균 3,400걸음에서 4,000걸음 사이에. 이것 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들이 어쨌든 좌식 생활에 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 수치기는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를 제가 더더욱 강조를 하는 겁니다. 무산소 운동하면은 어차피 유산소 한 거랑 다르게 끝나고 나서도 체지방 탄댔음, 이런 결과를 보고 제가 유산소 안 탔거든요. 우리가 웨이트 하면서 글리코겐 소모를 엄청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기 진짜 어려워요. 어차피 글리코겐 남는 경우 꽤 많아. 그러니까 체지방 연소를 좀 더 하려면은 유산소를 타주는 게 좋긴 하죠. 그래서 왜 크로스핏처럼 컨디셔닝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몸이 탄탄하고 뭔가 체지방도 더 낮은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무띠님이나 까로님 이런 분들도 크로스핏 엄청 오래 하니까 체지방 맨날 한 자릿수 유지하고, 그런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활동량 자체가 많으니까. 그치만 웨이트는 꼭 필수로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육량이 많아야지 애초에 체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힘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때문에 살이 잘 안 쪄요, 많이 먹어도. 그리고 막상 운동하면 하기 전에는 힘든데 끝나고 나면 되게 뭔가 상쾌하고 그렇잖아요. 그때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뭔가 이런 불안정한 식욕에 대한 것도 잡아주고 달달한 거 땡기는 것도 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있죠. 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빈 칼로리, 열량만 높고 영양소 1도 없는 것들이요. 근데 술은 칼로리 별로 없지 않나요 하는데 이거 한 병에 이제 300칼로리 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술 먹는 동안에는 간이 해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넣었던 것들이 전부 다 영양소로 흡수가 안 되고 지금 독소 들어와서 어떻게 빨리 해독이다 해! 그러면서 이제 간을 독소 해독시키는데 우선순위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근합성이랑 영양소 흡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었던 음식들이 에너지원으로 안 쓰고 그대로 체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도 적당히 먹자. 저렇게 쌓여있는데 내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상 속 살찌는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죠. 대사와 면역, 요것만 잊지 말자. 그래서 수면, 식습관, 활동량, 요거를 항상 잊지 마시고, 다 지키지는 못해도 일상 속에서 이런 거 의식적으로 좀 신경 쓰면은 그래도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먹으려다가 아 맞다, 티동이 이렇게 하랬지, 요런 거 잊지 마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식단 영상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 적은 수면입니다. 수면의 적은 불면입니다. 어때요? 라임 뒤지잖아. 그래요? 라임 뒤졌잖아.